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9월로 접어든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 증시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는 베이지북이 어떻게 공개될지 이 부분으로 인해서 9월 중순에 있을 FOMC의 향방이 조금은 더 갈피가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인도와 인도네시아 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세이지 외교를 펼쳐올 것인지 해외에 조금 더 눈길이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계속 박스피 형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한 주 동안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해보시죠. 핵심 뉴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되면은 스마트폰 대전이 늘 벌어지는데요. 스마트폰 대전에 화웨이도 참전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화웨이가 신형 휴대폰을 내놨는데 단순히 스마트폰 하나 공개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특히나 이번 공개는요, 이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이 방중했던 그 기간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이런 갈등과 또 미국의 이 중국 제재, 반도체 제재가 있는 와중에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렇게 신형 스마트폰을 내놓은 건데요. 신형 스마트폰의 이름이 메이트 60입니다. 화웨이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은 역대 가장 강력한 메이트 모델이다. 라면서 상당히 좀 역점을 두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5G 폰을 시사한다라고 업계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메이트 60이 확실히 5G 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5G 폰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인 SMIC가 만든 7나노급 반도체 칩이 들어갔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 7나노급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2018년 아이폰 수준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이 정도까지 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5G 폰이냐 아니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앞서서 트럼프 행정부부터 그때가 2019년도였거든요. 그때 이 중국 쪽에 반도체 제재가 들어가면서 중국 내에서는 5G 폰을 만드는 데 사용될 만한 반도체 칩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5G 폰을 만들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이 5G 폰을 만들었다면 미중 갈등, 미국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인즉슨 중국의 기술 개발이 이만큼 따라왔다라는 점을 방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단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이트 60은 한정 판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 제품 사양에 대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중국으로 반도체, 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는 즉 간접적인 접점이 있는 종목군들 좀 묶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넥스트칩 이 종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도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샘CNS, 서플러스 글로벌 그리고 넥스틴, 피델릭스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지난주 후반에 삼성전자의 HBM3와 관련돼서 반도체주들 흐름이 좋아서 여기에 있는 종목군들도 대체로 좋았는데요. 중국의 플러스 알파, 화웨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사이에 화웨이가 신제품을 내놨다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그 러몬도 장관이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중국 갔다 왔으니까 성과 보고해야 되겠죠. 이 CNN을 비롯해서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을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놨는데 이 외신에서 집중한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채찍입니다. 중국에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당근책보다는 채찍을 쓸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하면서 집중이 된 건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출 통제, 투자 규제, 그리고 관세 같은 다양한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당연히 사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매체에서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화해 제스처보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 만한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고요. 여기에 국내 업체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멘트가 있었습니다. 종료를 앞둔 반도체 수출 통제 예외 규정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는데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해 놓은 상태에서 이 규제를 유예해 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부 반도체와 관련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예를 해준 상황인데 이거 종료 시점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요. 그러면 유예를 연장하느냐 마느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무 장관이 아직 검토하고 있다.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멘트를 한 겁니다. 다음 달로 시한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양측이 예외 연장 여부를 놓고 조금 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지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 집중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요. 그 밖에 소부장 섹터도 영향을 받을 만한 뉴스입니다. 하나마이크론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상한가 기록했고요. 나머지 소부장 섹터 정말 눈부신 상승 탄력.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이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6%나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세도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관련 소식인데요.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용 가우스 그리고 가이스라는 상표를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가우스 가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AI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해서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 어떤 지정 상품이 있냐면은요.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 상품에는 AI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기계 학습 기반의 언어, 그리고 음성 처리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람 음성과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비디오, 인공 제작용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이 이름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과연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언제쯤 출시할지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이 10월 내에 이 직원들을 상대로 베타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에 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정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도 한 차례 더 주목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주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트룩스 있고요. 그리고 핀텔,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 엠로 이렇게 묶어보는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시세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삼성전자의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딱 이 종목이 수혜주다라고 밝혀진 바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윤곽이 잡혀가는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서 수혜주 옥석 가리기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가 잭팟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재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이렇게 해외에서 수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HD 현대건설기계는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광산의 23대 그리고 네옴시티 쪽으로 건설 현장에 50대를 이미 공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는 이 해외 서비스망을 비롯해서 고도 4,000m 이상의 고지대 리튬 염호광산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네옴시티 쪽으로는 앞서서도 굴착기 12대하고 그리고 또 대용량 버킷 휠로더라고 하는데 이런 거 5대를 포함해 50대를 수주를 해서 지난달 중순쯤 공급을 이미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이어서 이어지는 건설 중장비 업체의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번 이 소식으로 인해서 HD 현대건설기계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보셔야 되겠네요. 참고로 이 현대 건설 기계를 비롯해서 건설 중장비 업체들은 그동안 상반기에 꾸준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나타낸 이후 8월 달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꺾여 있습니다. 단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일단 높은 상황인데요.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두산 밥캣도 있고요. 또 진성TC, DY파워 좀 사이즈 작은 종목은 이쪽에 있고 두산 밥캣과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묶어봤습니다. 시세는 다소 좀 엇갈렸는데요. 지난주 후반에 이 시장의 관심이 다소 좀 떨어졌던 그런 종목군들이기도 합니다. 워낙에 주 후반에는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된 바 이쪽으로 다시 매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비농업 고용이었습니다. 8월에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했을 때 18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7만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좋았습니다. 고용의 열기가 빨리 사그라들어야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을 텐데 앞서서는 고용의 열기가 좀 식는 듯 보였지만 이날 발표됐던 비농업 고용이 지나치게 좋게 나와서 사실상 시장의 우려가 커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로 밀리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비농업 고용, 이 신규 고용 같은 경우는 많았지만 실업률이 큰 폭으로 올랐고 또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서로 약간은 좀 상쇄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여기에 하나 더, 이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고문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동결할 수도 있다. 금리를 더 인상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옛날의 트위터죠. 지금의 X라고 불리는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온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증시는 일단은 밀리지는 않은 건데요. 이렇게 해서 3대 지수 혼조 양상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 볼 수 있습니다. 5%나 하락했는데요. 중국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모델 자동차 가격을 또 인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가격 5% 정도 주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